뭐 너무 잘 브리핑했나 보죠? 질문이. 저한테? 네. 아, 예, 예. 뭐 하시죠. 예. 연구위원장 투표하셨는데 네. 투표하신 이유 소태진 이유야 제가 페이스북에도 다 쓴 것처럼 이거는 계약이라고 보기 때문이고 연금특위가 만들어 놓은 좋은 안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청년 세대에게 부담만 지우는 이런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연금특위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를 한 것입니다. 예. 자, 청년들한테 질문하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그럼 안을 만들 때 위원장님은 반대하셨는데 지도부 의견이 반영됐던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우리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도부에서 저쪽 지도부하고 같이 원칙 의장하고 이렇게 모여서 합의를 해버린 것이죠. 그 전날까지, 그날 아침까지도 저희는 반대했습니다. 만들어주신 좋은 안들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는지 청년들한테 질문을 이거 참. 은희 잘하시죠. 은희 저희가 만들어 놔는 제가 법안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13에 40%, 즉 40%를 올리지는 말아야 된다. 저 소득대체율 40%는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총의 욕을 먹어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40%까지 낮춘 겁니다. 이걸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부담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기금 고갈이 빨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13%는 합의한 것이고 40%는 더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13에 40을 했고 또 13% 내는 거는 청년 세대는 좀 천천히 내게, 그러니까 9% 13%까지 4%포인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대에는 매년 1%씩 올라가고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매년 올라가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청년 세대가 많이 내고 적게 받기 때문에 부담을 적게 하도록 나누어주는 그런 법안까지도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재정안전장치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4대 개혁, 구조개혁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까지 국민연금법에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아니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모두 지지하는 아니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교수들, 연금 전공 교수들도 대폭 지지하는 아닌데 그러나는 전부 무시하고 그냥 지도부끼리 합의해서 통과된 데 대해서 정말 원통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지도부끼리 합의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쪽에 물어보십시오. 저 여기 성명서 보면은 계약안에 가족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와 자진사퇴, 그 지도부의 자진사퇴 촉구가 담겨 있는데 이거는 의원님의 생각? 아닙니다. 오늘 발표는 이 청년이니까 청년들께 물어보십시오. 네, 저희 단체에서 쓴 거고 또 단체의 성명서입니다. 그 의원님의 생각은 아니신 거죠?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 뭐 청년들 발표하시겠다는데 그걸 제가 막 미리 보고 통제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죠. 지도부와 컨택할 뭐라고 보시나요? 앞으로의 컨택 말씀하십니까? 한 달 전에 국민의힘 청년 간담회에서 연금개혁 청년행동이랑 같이 이 국회 2층에서 그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 1%포인트 인상할 때마다 미래세대 부채가 309조 원 증가한다고 이미 예산정책처가 다 경고한 사항들 포함해서 도표로 다 정리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미 해버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가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 의원 100명 중에서 84명이 기권하거나 반대했는데 그래도 합의했다고 이제 넘겼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 내부적으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화를 하기 상당히 어렵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의 의사를 전하고 그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아침마다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 된다고. 자, 팩트를 좀 정정할게요. 어제 마이크. 어제 그 본회의에서 찬성이 193표, 반대가 40표, 기권이 44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대와 기권을 합하면 84표인데 그게 전부 우리 당은 아니고 방금 우리 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 그다음에 소수당들 있습니다. 저 개혁신당 뭐 이런 여러 가지 당들 합쳐서 84표가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찬성한 사람보다 반대 또는 기권한 사람이 더 많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절반 이상이 반대 또는 기권을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반대 또는 기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청년분들이 말씀하신 또는 제가 법안을 냈던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이런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대의 명분 거기에 동참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기득권 세대이신가요? 그거는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잘 모르고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여야 간 합의했으니까 그냥 찬성 누르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의총에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의총에서 제가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이 법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걸 듣고 고심하신 분들은 반대 또는 기권으로 눌러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권하신 분들도 사실은 반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여야 간 합의한 거기 때문에 차마 반대를 누르지 못하지만 기권으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 합의했으면 대부분 찬성 누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반대와 기권이 84표나 됐다는 것은 이 법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내용상 정의롭지 않다라고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제 그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젊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졌는데 혹시 그 의원들이 같이 세력화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차차 두고 봐야죠. 뭐. 예. 의원님은 여야 국조개혁 논의랑 특위에도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면 국회 연금특위에 참여해도 아무 의미도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위에서 실컷 논의해봐야 당 지도부 양쪽에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합의를 해버리면 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둘째, 민주당과 민노총이 요구하는 안을 전부 다 받아줬습니다. 어제 크레딧, 세 종류의 크레딧하고 정부 지급 보장, 명문화, 그다음에 그 자동 조정 장치 빼는 거, 구조개혁 빼는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민노총 원하는 대로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특위를 하더라도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다, 레버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맹탕 특위가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예. 혹시 다른 특위위원들과도 공유된 감정인 건지 아니면 우리 특위위원들 모두 갖고 한 사람만 빼고 모두 갖고 공유된 감정입니다. 예. 한 사람은 누구예요? 따로 물어보십시오. 의원님, 그 지도부가 지금까지는 논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 다 들어서 이제 총의를 모아서 당론으로 결정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은 특별한 이유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건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 짐작은 가나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 예. 청년들은 질문 좀 하세요. 어제 특집 회의에서도 국민의 강사님께서 어제 이제 지도부에 대해서 미래에 얘기하는 관점을 말씀하시면서 대신 구조개혁에 더 힘쓰겠다는 식으로 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마이크가 있어. 민노총이 원하는 걸 거의 다 받아갔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한다고 한들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과연 구조개혁을 약속받을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알기 어려운 문제고 이미 지금 연금 제도를 오늘 폐지한다고 해도 앞으로 내는 돈이 없고 약속된 돈만 받아가도 현재 가치로 부족한 돈이 그게 미적립 부채고 2천조 원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 돈을 도대체 누가 갚을 것인가? 그러니까 받는 돈을 좀 깎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자동 조정 장치 이런 거에 사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예 안 건드리고 싶어하는 게 받는 돈을 무조건 더 늘려줘야 된다는 게 지금 민노총의 입장이니까 구조개혁 항상 반대해왔는데 과연 이렇게 법 다 통과시켜놓고 연금특위를 잘 해줄 거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연금특위가 지금까지 청년들의 의견 완전히 묵살됐는데 그 안에 청년들의 의견을 청년들도 위원으로 구성하던가 여러 방식을 통해서 과연 다음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청년분들이 성명서 읽을 때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금개혁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다 메꿔주는데 뭐하러 욕먹는 연금개혁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논란이 많이 되는 것처럼 어느 쪽으로 연금개혁을 해도 논란은 거듭될 수밖에 없고 그걸 담당한 사람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정부가 다 갚아주겠다는데 연금개혁할 의지가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급 보장 규정 그거하고 그동안 민노총이 요구하던 거 다 받아준 것 때문에 연금 특위는 만들어봐야 아무런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부에서 차기 특위의 젊은 의원들 그 위주로 구성하겠다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참여하게 될 3040 의원들하고 따로 소통하거나 그럴 의향 있으신가요? 어제 뭐 소통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99.9%라고 그랬는데 유일한 0.1%는 뭐냐? 연금 특위에 양당 지도부가 관여하지 않고 정권을 주면서 연금 특위위원들을 2030 젊은 의원들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분들이 여야 모이면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될 수도 있고 다만 그 합의에 대해서 정권을 줘야 됩니다. 지도부가 또 털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연금 특위를 만들게 되면 2030 많아봐야 40 초반까지 만들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권을 줘야지 특위가 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 된 것 같죠? 예. 바쁘시겠지만 1분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뭐냐면 지금 국고 투입을 해서 2,000조 원 이상의 빚 그리고 매년 수십조 원 늘어나고 있는 빚을 갚아주겠다는 건데 지금 국민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거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금을 100만 원 받으면 그중에 내가 투자 수익 굴려서 받는 돈은 한 40만 원밖에 안 되고 60만 원은 그 미래세대 부채로 주는 겁니다. 일단 주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거를 국고로 투입을 해서 세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가입한 사람만 혜택을 봅니다. 2,000조 원으로. 근데 보시다시피 기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가입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비정규직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 국고 투입 혜택을 못 봅니다. 누가 혜택을 보냐? 대기업의 안정적인 직장에 오래 다니는 민주노총 그런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 가입했고 이런 사람들이 연금을 몇백만 원씩 매달 받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의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일반 기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꼭 안 내도 되는 가정주부라던가 대학생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겨우 딱 9만 원 내고 연금은 똑같이 엄청 많이 받아갑니다. 이게 낸 돈에 비해서 거의 10배 받아가는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제도. 그런데 이 임의가입 제도를 가입한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 정도 됩니다. 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보시다시피 배우자의 소득이 400만 원 넘는 사람들이 50%가 넘어갑니다. 뭐냐? 이 정보력이 강한 강남 아줌마들, 정보력이 있는 민주노총 사모님들, 뭐 이런 분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인데 그런 부자들을 위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다 투입하자. 가난한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나눠주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투입은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어제 합의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손영광 교수 포함해서 청년 대학생들한테 또 연락해서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